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를 다룬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0년에 걸친 사법의 족쇄가 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판결 직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심 선고 앞두고 입장이 있으신가요?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되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 입을 거란 예상 못하셨나요? 항소심 선고 앞두고 하실 말씀 없을까요? 자, 그간의 마음고생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담담한 표정, 또 참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머리 좀 희끗희끗해 보이고, 그리고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19개 혐의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윤기찬 변호사님, 검찰이 상고할까요? 뭐 상고는 하겠죠. 할 것 같습니다. 19개 전부 무죄이기 때문에 1심하고 2심하고 거의 결론이 같거든요. 그렇죠. 통상 그런 경우에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인용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아마 검찰 내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수사검사하고 논의 끝에 결정하겠지만 다만 상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건희 그 전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자 이게 경영권 승계 차원이 아니었냐. 네. 왜냐하면 이재용 그 회장의 경우에는 제일모직의 23% 주식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엔 주식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사실 지주회사거든요. 삼성생명하고.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물산하고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의 뭐 가치를 부풀리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복잡하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4년 5개월 전에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검찰 기소할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기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기소해야 된다. 네, 수사도 이거는.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죠. 주도해서 기소를 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심 무죄, 2심 무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뭐 나름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인정하니까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은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판부가 검찰이 사실상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 2,000개 가량을 냈었고요. 또 공소장도 변경을 해가면서 이재용 회장의 혐의를 좀 입증해보겠다, 이렇게 총력을 기울였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이재용 회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전실 차장, 또 실장, 참모진들도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제 같이 관련돼 있는 분들이죠. 사실은 이제 이재용 회장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부분이고 실무 행한 부분은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합병을 먼저 결정해 놓고 양 회사의 이해관계에 불구하고 그냥 추진한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미래전략실이 초기에 개입을 한 건 맞지만 양 회사 의사결정 과정이 형식적이었다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결정한 거죠. 네. 따라서 삼성물산의 주주에 대해서 어떤 배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로직스라는 바이오라는 회사, 이 바이오라는 회사의 회계 부정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검찰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그것만 연루된 건 그렇죠. 아니다.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 회사의 이익을 배척한 채 오로지 그런 목적만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대법원에서 바꾸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항소심 결과에 일단 이재용 회장 측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선고 이후에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무죄가 선고된 직후에야 옅은 웃음을 보이면서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법원을 떠나면서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기도 하는 그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번 2심 결과가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이 삼성의
대외 활동에 아마 어떤 고삐가 풀렸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아마 활발해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첫해 해외 순방에도 동행했었던 이재용 회장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좀 모시고 싶다고 드디어 왔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더니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 아니면 소니. 예, 경제계도 지금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삼성의 위기론을 타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마음 때문인데요. 이재명 회장도 그간 챙기지 못했던 기업 활동부터 챙길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고 본부장님, 이 이재용 회장이 그 오픈 AI CEO죠. 샘 올트먼 만난다. 이런 일정이 벌써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AI와 관련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죠. 전쟁이 시작된 상태에서 마침 무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에 그 관련된 첫 일정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남았지만은 무죄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재용 그 회장은 2번 구속이 됐었어요. 네. 2번 구속이 되고 2주에 한 번씩 계속 재판을 계속 받았죠. 네. 그래서 해외 출장 같은 것도 가지 못했고 뿐만이 아니고 그 고위 임원진들도 거의 다 족쇄가 채워진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다 났다 그러면은 검찰이 결국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그런데 이것이 그때 불거진 것이 2016년에 최순실 사태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거예요. 국정농단 사태 때. 예, 그때 그 정조라 씨 뭐 말 문제를 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경영권 선결을 위해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같이 불거졌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여론을 의식을 해서 좀 무리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무리한 항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이 부분도 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겠지만은 과거에 9년 동안 있었던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될까요? 뭐 그것은 삼성 쪽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무리한 기소가 이렇게 기업 활동에 좀 제약을 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수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풀리면서 이제 완전 자유롭게 해외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CEO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오픈 AI CEO 샘 울트먼도 이번에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활발해지는 삼성전자의 어떤 대외 활동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해보실까요? 어떻게 앞으로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번에 2심 판결의 무죄는 사실은 뭐 삼성이 다 잘했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회적 울림이라기보다는 사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그런 위헌성, 그 증거가 인정이 안 되면서 사실 무죄가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삼성 등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가 분들의 이제 뭐 2세, 3세의 승계 과정에서의 뭔가 편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을 좀 정화해야 된다는 또 좋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탈세에 있어서의 뭐 분식회계나 인수합병 이런 편법을 쓰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좀 더 기업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구현하자라는 의미에서의 또 메시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그런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시 극복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합법적인 그리고 정당하면서도 실력 있는 기업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